제이슨과 스티브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혼자 있습니다. 제이슨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티브는 TV로 야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방심하고 있나요? 제이슨이에요. 두 아이 모두 창문 밖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아빠 모두 조심해야 하지만 제이슨의 아기는 더 높은 층에 있습니다. 밀라와 그레고르는 아이들을 위해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건 누구죠? 밀라예요. 실수로 접시가 섞였습니다. 딸의 음식을 개에게 주었고 딸에게 개먹이를 주려고 합니다. 사브리나는 아들과 미끄럼틀을 타러 산에 갔습니다. 아담은 딸을 보면서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이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나요? 사브리나예요. 아들이 얼음의 큰 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레베카와 나탈리는 아이들을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네요. 누구의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나요? 나탈리의 아들이에요. 뛰어내리려는 절벽 아래에 바위가 있어요. 메건과 레이첼은 아이들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메건은 아들의 핸드폰을 보고 확인하기로 했고 레이첼은 딸의 일기를 찾았습니다. 누가 곤경에 처하게 될까요? 레이첼이에요. 아이의 개인적인 소지품을 건드리는 것도 나쁘지만 딸이 방 안으로 막 걸어 들어오려는 참이기에 곧 걸리게 될 겁니다. 메리는 아들과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는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잘못하고 있나요? 메리요. 뇌우대 물가에 있는 건 누구에게나 위험해요. 젬마는 인어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젬마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대서양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서 누가 막내인지 겉모습으로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인어 할머니를 보세요. 꼬리에 불가사리가 많네요. 이게 바로 힌트예요. 각 별이 한 살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인어가 가장 어리다는 뜻이에요. 꼬리에 불가사리 15개가 장식되어 있는데 즉 그녀가 15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두 언니는 각각 18살과 22살입니다. 어느 날 젬마는 인어 파티에 갔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중 한 명은 진짜 인어가 아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상어는 인어가 아니네요. 젬마의 어머니 피오나는 인어들을 위한 귀여운 한 층짜리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에 출근했는데 가장 비싼 목걸이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바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피셔 형사가 도착해서 피오나에게 질문했어요. 저는 오후 10시에 가게를 닫고 집으로 갔어요. 그때도 진주 목걸이는 있었어요. 피셔 형사는 용의자 3명을 확보했어요. 옆 가게 주인은 오후 8시에 가게 문을 닫고 바로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경비원은 어젯밤 당직이었는데 아마도 제가 다른 층을 순찰하고 있을 때 도둑이 가게에 몰래 들어왔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오후 4시에 청소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생일 파티를 하러 바로 집에 갔대요. 누가 거짓말을 하나요? 경비원이에요. 피오나의 가게는 1층짜리 건물이에요. 목걸이가 도난당했을 때 다른 층에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른 층이 없으니까요. 젬마는 돌고래들과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수면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그녀는 잘생긴 2명의 남자 닉과 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젬마는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릭이에요. 나무배는 약간 물에 잠겼지만 그래도 닉은 괜찮아요. 물을 퍼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 구명보트는 손상되어 있네요. 릭은 곧 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근처에는 상어도 있다고요. 젬마는 두 사람을 구했고 둘을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닉은 허락도 없이 핸드폰으로 젬마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젬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했어요. 닉은 좋아, 사진을 삭제할게. 하지만 먼저 내 수수께끼를 풀어봐. 소금물이 사방에 널려 있지만 바다는 보이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 젬마를 도와주시겠어요? 정답은 눈물입니다. 릭은 젬마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젬마는 승낙했어요. 젬마는 24시간 동안 사람의 다리를 얻기 위해 동네 마녀에게 물약을 사러 갔습니다. 마녀의 집 문은 잠겨 있었고 쪽지에는 나를 만나고 싶으면 먼저 열쇠를 찾아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젬마가 열쇠를 찾게 도와주시겠어요? 여기요. 젬마는 그 열쇠로 문을 열었고 암호로 열어야 하는 다른 문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키가 있지만 문을 열 수 없는 것은? 젬마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키보드입니다. 젬마는 돈이 없었어요. 마녀는 그녀에게 이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내 수수께끼를 마친다면 물약을 공짜로 줄게. 하지만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영원히 내 하인이 되어야 해. 젬마는 동의했어요. 나는 4개가 2세트, 6개가 3세트, 8개가 4세트야. 그리고 나랑 딱 어울리는 이름이 있지. 난 누구일까? 젬마는 즉시 수수께끼를 풀고 물약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은 반쪽입니다. 젬마는 물약을 받아 마시고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젬마가 약속 장소로 갈 수 있는 길은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오솔길은 뱀파이어가 사는 마을을 지나야 했어요. 두 번째 길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유독성 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마법에 걸린 숲을 지나야 했어요. 마법에 걸린 숲을 지나면 이전의 모든 주문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젬마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뱀파이어들은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릭과 젬마는 3명의 인어라고 하는 식당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현관에는 인어상이 2개밖에 없었어요. 식당 주인 빅터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쉽게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게 빅터의 사업 전략입니다. 행인들이 실수를 알아차리고 주인에게 이를 알려주려 식당에 들어왔다가 점심을 먹기도 하거든요. 릭은 경찰서의 형사입니다. 젬마와의 저녁 식사 도중 그는 경찰서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컨트리하우스의 주인인 제프는 가정부가 자신을 없애려고 했다고 했어요. 전날 밤 가정부가 그에게 디저트로 사과를 주었는데 한입 베어물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릭과 젬마는 범죄 현장에 갔고 가정부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젬마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릭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가정부와 주인 중 누가 거짓말쟁이일까요?
주인이 독사과를 먹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일이 전날 밤에 일어났다면 이 사과는 지금 갈색이어야만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주인은 경찰을 부르기 직전에 사과를 먹은 게 틀림없습니다. 젬마는 육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단서를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릭과 젬마는 해바라기 밭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뭔가가 잘못됐네요. 정확히 뭐가 문제일까요? 바람은 오른쪽으로 구름을 날리고 있는데 해바라기가 왼쪽으로 흔들리고 있네요. 말도 안 되죠. 젬마는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릭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주위를 둘러봤더니 사악한 요정이 있었어요. 내가 네 남자친구를 감옥에 넣었어. 그를 다시 보고 싶으면 내 수수께끼를 맞춰야 한다. 나는 빨강, 파랑, 보라색, 초록색이 될 수 있지만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어. 여왕조차도. 나는 누굴까? 젬마를 도와 릭을 구해주시겠어요? 정답은 무지개입니다. 요정은 젬마를 자신의 비밀 실험실로 데려갔어요. 나는 네 남자친구를 이미 복제해서 더 이상은 필요 없어. 이제 집으로 데려가도 돼. 근데 안타깝지만 얘네 중에서 누가 진짜 릭인지 기억이 안 나네. 네가 더 잘 알겠지? 이 사람들 중 누가 릭인지 젬마가 찾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사람은 손가락이 3개예요. 이 사람의 치아는 사람치고 너무 날카로워요. 이 릭은 눈썹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귀가 뾰족하네요. 그럼 이 릭이 유일한 진짜 인간이겠네요. 엘프는 릭을 젬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둘은 연구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프레디는 정말 운이 좋아요. 초콜릿 공장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죠. 한 번은 평소처럼 공장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고급 초콜릿이 든 상자 여러 개를 훔쳤다는 걸 알아냈어요. 다음날 아침 프레디는 용의자 3명을 신문했습니다. 페이스트리 요리사인 제이슨은 오후 7시에 근무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의 아내는 그가 밤새도록 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줬어요. 배달원인 해리는 저는 초콜릿을 전혀 먹지 않아요. 냄새만 맡아도 발진이 심하게 생긴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청소부 피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제 창소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초콜릿이 하나 있길래 그걸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자르지는 마세요. 누가 도둑일까요? 해리요.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녹은 초콜릿 한 그릇을 들고 있네요. 만약 그의 알레르기가 진짜라면 발진이 생겼을 거예요. 초콜릿 공장에서의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제이슨은 프레디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심하고 날계란을 초콜릿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달걀을 쟁반 위에 진짜 초콜릿 달걀 사이에 놓았어요. 제이슨이 초콜릿 달걀을 가져왔을 때 프레디는 즉시 가짜 초콜릿 달걀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짜 초콜릿 계란은 속이 비어서 제이슨이 걸을 때 쟁반 위에서 굴러다녔습니다. 하지만 날달걀은 더 무거워서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프레디는 제이슨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제이슨을 겁주기 위해 프레디는 귀신 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짜 귀신 몇 명이 방에 나타났어요. 이 중 누가 프레디인지 맞춰보실래요? 이 귀신이에요. 유일하게 투명하지 않은 유령이죠. 어느 날 저녁 공장에서 창립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전 직원이 노래대회에 참가했죠. 대부분은 노래를 엄청나게 잘 불렀고 선물과 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가수들 중 오직 2명, 낸시와 베시만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둘은 마지막으로 한판 붙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시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독극물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회의 모든 참가자들은 정확히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요. 게다가 경찰이 접시를 확인해보니 멀쩡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맞춰보시겠어요? 누군가가 배씨의 꽃에 독을 탔어요. 다음날 프레디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를 쳤어요. 잠깐! 누가 초콜릿 공장에 고양이를 데려왔죠? 여기는 동물 출입 금지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보이시나요? 여기요. 고양이는 겁을 먹고 다른 방으로 도망갔고 프레디는 고양이를 따라갔어요. 이제 고양이가 보이시나요? 저기 숨어있네요. 그리고 또 프레디는 고양이를 잡는 데 실패했어요. 고양이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정원으로 숨었습니다. 고양이를 찾게 도와주시겠어요? 불쌍한 고양이가 여기 있네요. 프레디는 고양이를 잡았고 목줄에 작은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연락처가 있었어요. 프레디는 고양이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 프레디는 고양이를 데리고 쪽지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으스스한 성이 나왔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프레디가 이 힌트를 이용해서 암호를 풀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비밀번호는 레인보우, 무지개입니다. 성 안에서 우울한 노인이 프레디를 맞이했습니다. 프레디는 고양이를 되찾아준 것에 대해 노인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나 노인은 악랄하게 웃기 시작하더니 모든 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만약 내가 주는 3가지 과제를 해낸다면 100만 달러를 주겠어. 하지만 실패하면 내 성에 영원히 머물게 될 거야. 첫 번째 과제다. 이 채소들 사이에서 내 안경을 찾게 도와줘. 프레디를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있네요. 노인이 준 다음 과제는 물약을 정확히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는 프레디에게 이 레시피를 주었습니다. 프레디를 도와주시겠어요? 우선 카레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약을 초록색으로 만들기 위해 블루베리를 넣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넣어 물약을 갈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채소들이요? 프레디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3번째 과제는 이 지저분한 방에서 책을 찾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소파 안에 반쯤 숨겨져 있네요. 노인은 프레디에게 돈을 주고 출구를 보여준 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프레디가 떠나려고 했을 때 그는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프레디는 근처에서 이 미스테리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풀지 못하면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할 겁니다. 어떤 암호로 문을 열 수 있을까요? 2361. 각 숫자는 숫자 세트에 있는 동그라미 수입니다. 프레디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어요. 프레디는 소름 끼치는 성에서 나오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그는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글로리아를 만났어요. 그는 그녀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었어요. 글로리아는 대답 대신 이 퍼즐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아일랜드에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글로리아는 프레디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퍼즐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레디의 나라를 맞춰보시겠어요? 쿠바요. 프레디는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그는 미리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룻밤 묵기 좋은 장소를 찾아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프레디는 작고 귀여운 호텔을 발견해서 들어갔습니다. 큰 실수였죠. 왜일까요? 창문에 있는 좀비 보이시죠? 안전하지 않아 보이네요. 프레디가 소름 끼치는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등 뒤로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는 자유로 향하게 해줄 3개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독거미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머리 높이로 화살이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블랙홀이 있었어요. 프레디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프레디가 탈출하게 도와주시겠어요? 두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살 밑으로 기어가면 되죠. 모험 후에 프레디는 동네 카페에서 점심을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뭔가가 확실히 잘못됐네요. 뭔지 맞춰보시겠어요? 이 창문 좀 보세요. 거리의 풍경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웨이터가 프레디에게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한 여성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도와주세요. 누군가 내 스프에 바퀴벌레를 넣었어요. 카페 매니저는 용의자 3명을 신문했습니다. 요리사는 평소처럼 수프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스는 가구 제조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해요. 며칠 전에 주간 재무 보고서에 영업실적 기재하는 걸 잊어버렸죠. 다행히도 사장님이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카스는 서류를 수정하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제 그는 회사에 지각해서 영업부와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사장님도 회의에 오지 않아 운이 좋았죠. 루카스는 오늘 사장님의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이 행사를 잊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사장님이 루카스가 해고된 걸 알리러 사무실에 왔어요. 하지만 왜죠? 루카스가 뭘 놓쳤죠? 사장님은 루카스가 근무 시간에 컴퓨터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 걸 알아챘기 때문에 그를 해고한 거예요. 말 다 했죠. 제니퍼는 극비 조직단체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 날 동안 책을 읽고 고대 언어와 천문학을 공부하고 다양한 나라의 전설과 민속에 대해 연구하면서 준비했어요. 시험을 끝내기 위해선 사람들 사이에서 괴물을 찾아야 해요. 제니퍼는 빈 방에 앉아 있어요. 강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문을 열고 5명에게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들이 제니퍼 앞에 서서 그녀를 노려봐요. 여기서 사람이 아닌 건 누구죠? 이 남자 좀 보세요. 2개의 똑같은 왼손을 갖고 있어요. 이 소녀는 바닥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강사는 손바닥에 감긴 눈이 있어요. 보이세요? 케빈이 할로윈 파티에 왔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좀비 옷을 입고 있어요. 케빈은 이 중 일부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진짜 좀비라서 그런가 봐요. 좀비를 찾았나요? 여기 진짜 좀비 2이 있어요. 손에 유리잔을 든 소녀요. 음료수에 눈알이 떠 있어요. 보이세요? 저기 있는 저 남자는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요. 화면에 맥박이 나오는데 0이네요. 한 향수 회사가 새 직원을 고용해요. 우선 그들은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해요. 지원자들이 이 과제를 끝내면 감독관은 한 가지를 더 요청하죠. 취업을 하려면 회사에 충성을 맹세해야 해요. 10명이 동시에 기업 선서에 문구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몇 명은 부정 행위를 하고 있어요. 감독관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손가락을 꼬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남자는 다리를 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회사에 충성하지 않을 거라서 감독관은 이들을 고용하지 않아요. 영향력 있는 미디어 거물 2명이 비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그들은 회사 합병을 논의하고 있었죠. 거래 비용은 수조 원이에요. 거래 조건은 1급 비밀이고 누군가가 들을 수 있다고 의심해서 속삭이고 있죠. 그리고 맞았어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두 사업가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이들을 찾아보세요. 옆 테이블에 앉은 소녀는 거꾸로 뒤집힌 신문을 읽고 있어요. 억만장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엿들으려는 게 분명해요. 저기 있는 남자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헤드폰 선이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네요. 다른 여자가 칵테일을 들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우산 대신 잔에 안테나가 들어있어요. 대화를 녹음 중이네요. 내 직원들 어디 갔지? 상사가 소리쳐요. 그는 회사에 세 사람이 오지 않아 화가 났어요. 그는 이유를 알기 위해 그들 각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셋 다 아프다고 하네요. 상사는 그들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회사에 와야 했죠. 메리는 따뜻한 잠바를 입고 모자를 쓰고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요.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아파 보여요. 로리는 목발을 짚고 있어요. 다리에 깁스를 했네요. 얼마 후 마이클이 나타나요. 그는 손을 다쳐서 타이핑을 못해요. 상사는 그중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걸 확신해요. 누구죠? 마이클은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하지만 그의 폰이 왼쪽 주머니에 있네요. 부러진 팔로 거기에 넣은 게 틀림없으니 마이클이 꾀병을 부리고 있어요. 보아하니 그냥 회사에 가기 싫었던 거네요. 제리가 숲속을 걷고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길을 잃었죠. 무슨 소리가 들려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춰요. 소리의 근원을 향해 가보니 커다란 빈터가 보여요. 거기 집 세 채가 있어요. 제리는 어느 쪽에 들어가야 하죠? 왼쪽에 있는 집은 바깥에서 잠겨 있어요. 문에 자물쇠 있죠? 보이죠? 오른쪽 집은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문을 향해 있는 발자국 좀 보세요. 늑대 발바닥 자국이에요. 제리는 가운데 집을 선택해야 해요. 한 방랑자가 몇 시간째 사막을 걷고 있어요. 물이 하나도 안 남았고 체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는 낮은 언덕을 올라 세 개의 호수를 보게 돼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중 하나만 진짜예요. 방랑자가 신기루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호수 근처에 야자수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에만 나무가 비쳐요. 그 뜻은 오른쪽에 있는 호수가 진짜란 거죠. 해변을 따라 걷고 있어요.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요. 한 여자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물속에 뛰어들어 그녀를 향해 헤엄쳐요. 그녀에게 다가가자마자 세 사람이 더 보여요. 다들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중 한 명만이 도움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여러분을 자신들의 왕국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인어들이에요. 누가 인간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물고기 꼬리가 있는지 보게 물속에 잠수하면 돼요. 리차드는 버려진 건물과 오래된 성을 좋아해요. 오늘 오래전에 뱀파이어의 소유였던 커다란 집을 확인할 거예요. 뭐 전설에 따르면 그래요. 리차드는 확실히 이걸 믿진 않아요. 그는 카메라를 챙겨 출발해요. 집 안은 어둡고 추워요. 복도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리차드는 손전등을 비추고 뱀파이어 3명을 보게 돼요. 리차드는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멈추고 돌아와요. 뱀파이어들이 가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죠? 첫 번째 뱀파이어 위 천장에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춰지고 있어요. 두 번째 뱀파이어는 송곳니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런 진짜인 것 같아요. 도망가요. 이제 리차드는 버려진 병원에 가고 싶어요. 거기에 늑대 인간들이 산다는 소문이 있어요. 리차드는 그냥 소문이라고 확신해요.
어두운 병동을 밤새 돌아다녔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죠. 막 나가려는데 남자 4명이 출구를 막고 있어요. 그들은 울부짖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이 중 누가 진짜 늑대 인간이죠? 아무도 아니에요. 창문으로 보름달이 비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괴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리차드는 도망쳐요. 이 사람들 정말 미친 것 같아서요. 한 부자가 현대 미술 전시회에 갔어요. 소장품으로 새 그림을 살 거예요. 전시회의 주인은 그에게 다른 예술가들의 새 작품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그림에는 가운데에 해바라기가 있는 녹색 삼각형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호랑이가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에는 하늘을 나는 집이 있어요. 수집가는 이 그림 중 하나가 가짜라는 걸 확신해요. 어느 거죠? 각각의 캔버스에는 예술가의 서명과 그게 만들어진 날짜가 있어요. 호랑이 그림은 1957년이에요. 그때 핸드폰과 셀카는 없었어요. 이 그림이 가짜예요. 오늘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에서 첫 DJ 공연을 해야 하는 날이라 마티는 긴장했어요. 그는 무대에 올라요. 관중들이 환호해요. 마티는 헤드폰을 쓰고 첫 번째 트랙을 틀어요. 음악은 자, 릭은 유명한 셰프가 되고 싶지만 요리 학교는 18세 이상의 지원자만 받아요. 릭의 형 제프는 릭보다 나이가 2배 많아요. 릭의 여동생 루스는 제프보다 2배 어려요. 그녀는 이번에 18살이 되었어요. 그러니 샬럿, 릭이 올해 꿈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릭은 18살이에요. 릭과 루스는 나이가 같아요. 왜냐하면 둘이 쌍둥이거든요. 릭은 요리학교를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직 약간의 업무 경험과 추천서를 받아야 해요. 그는 3개의 구인 광고를 찾았어요. 딜은 동네 쇼핑몰 4층에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요. 주방 일에 도움이 필요해요. 홀리는 고급 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 인턴십을 제공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먼저 2주간의 훈련에 30만 원을 지불해야 해요. 샘은 국수 가게에 조수가 필요해요. 이 제안 중 하나만이 가짜가 아니네요. 어느 것인지 아시겠어요? 쇼핑몰에는 4층이 없어요. 홀리의 사진이 레스토랑 창문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릭은 샘을 선택해야 해요. 샘은 릭의 기술과 이력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하지만 고용하기 전에 그의 지능을 시험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릭에게 이 재료 목록을 주고 카페의 식료품 보관소에서 가져오라고 부탁했죠. 불행히도 샘은 이 목록을 암호화했어요. 릭이 모든 제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 첫 번째 재료예요. 난 늘 내 친구 머스타드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난 뭘까? 짐작이 가나요? 케찹이에요. 다음 문제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땅콩버터다. 난 뭘까? 두 번째 재료는 젤리예요. 난 튀기거나 구웠을 때만 맛있는 견과류다. 난 뭘까? 짐작했나요? 도넛이에요. 나는 새이며 과일이며 동시에 사람이다. 난 뭘까? 키위요. 난 대부분의 야채와 간식 옆에 나온다. 난 뭘까? 소스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난 물을 담을 수 없는 컵이다. 난 뭘까?
이건 컵케이크를 말하네요. 벽 두 겹으로 둘러싸인 작은 수영장이다. 하나는 희고 부드럽고 다른 하나는 어두운 색의 단단하고 한가운데에 녹색 잔디의 윤곽이 있는 밝은 갈색 잔디밭이 있다. 무엇에 대한 거죠? 코코넛이요. 난 씹기 힘들고 많이 건조되어 있으며 오래 씹을 수 있다. 난 뭘까? 정답은 육포예요. 난 작은 나무같이 생긴 녹색 채소다. 난 뭘까? 맞출 수 있나요? 브로콜리예요. 초록색일 때가 있고 갈색일 때가 있다. 하지만 이 두 번 모두 날 인상 쓰게 만든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주 잠깐뿐이지만 완벽하고 노란색이어서 날 웃게 만든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은 포도에 관한 거라고 짐작했을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야채와 혼동하지만 난 사실 과일이다. 내가 익으면 빨개지고 햄버거에 얇게 썰려서 얹혀진다. 난 뭘까? 토마토요. 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는 종류의 방이다. 난 땅 아래에서 자라난다. 난 독이 될 수도 있고 맛있는 간식이 될 수도 있다. 난 뭘까? 맞출 수 있나요? 이건 다 버섯에 관한 거예요. 넌 나의 겉을 버리고 속을 요리한다. 그러고 나서 날 밖에서부터 먹고 안은 버린다. 난 뭘까? 정답은 옥수수예요. 난 미라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다. 난 뭘까? 랩이요. 오, 진짜요? 마지막 재료 맞출 시간이에요. 난 빨간 코트를 입고 목에 돌이 있다. 난 뭘까? 체리예요. 잘했어요. 릭이 재료를 다 갖고 왔어요. 쌤은 그를 바로 고용했고 주문을 받으라고 했어요. 릭은 카페에서 3명의 손님을 봤지만 그중 1명만이 진짜 사람이에요.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이 여자는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있네요. 이너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셔츠 대신 바지를 입고 조개 껍데기로 돈을 내려고 하네요. 지구인이 아닌 게 분명해요. 누군가가 쌤의 카페에서 팁 상자를 훔쳤어요. 경찰이 거의 바로 도착했어요. 릭은 강도의 뒷모습밖에 못 봤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여자인 걸 알아요. 다음날 또 다른 강도 사건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경비원이 출구를 막을 수 있었어요. 경찰이 금방 도착했어요. 그들은 카페에서 4명의 여자들을 보았어요. 누가 도둑이었는지 알 수 있나요? 햄이었어요. 달리기 좋은 신발을 신고 있는 건 그녀뿐이에요. 경찰이 팸을 거의 체포할 뻔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도망쳤어요. 릭이 그녀를 뒤쫓아갔고 학교로 몰래 들어가는 걸 봤어요. 릭은 그녀를 따라갔어요. 그는 문 하나에서 팸의 후드티를 발견하고 그 교실로 들어갔어요. 릭은 팸처럼 생긴 4명의 여자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진짜 팸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저기 있네요. 그녀의 책상에는 책도 펜도 없네요.
두 달 후 샘은 릭에게 좋은 추천서를 써주었어요. 릭은 요리 학교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시험을 쳐야 해요. 릭의 현재 과제는 맛있는 수프를 요리하는 거예요. 3명의 예쁜 숙녀들이 릭과 함께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그는 이 사람들을 똑같이 좋아했지만 그중 한 명만이 믿을만해요. 누구인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제니의 향신료 컬렉션에는 독이 든 병이 있어요. 피오나는 수프에 압정을 넣었어요. 그것도 아주 수상쩍죠. 켈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녀는 꽤 믿음직스러워 보여요. 수프 시험이 끝난 후 릭은 새로운 과제를 받았어요. 어떤 컵케이크가 쟁반의 가장 중앙에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분홍색 거요. 다음 문제예요. 어느 마카롱이 제일 가운데에 있나요? 보라색 거요. 잘했어요. 이 쟁반은요, 어떤 쿠키가 제일 가운데에 있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요. 릭은 켈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들의 첫 데이트였죠. 그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 직접 저녁을 만들었어요. 그는 켈리가 도착하기 전에 모든 음식들을 부엌에 두고 샤워를 하러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릭이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음식을 다 먹어 치워버린 걸 알게 됐어요. 그는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루스는 난 다이어트 중이야. 난 오후 5시 이후론 안 먹어. 릭의 아빠는 말했어요. 난 옥상에서 마른 잎을 제거하느라 저녁 내내 야외에 있었지. 릭의 형인 제프는 야, 난 오늘 하루 종일 훈련했어. 내일 마라톤이 있다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